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남성, 여성 모두 대장암과 위암은 그 발병률이 3에서 5위를 차지할 만큼 발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건강전문 아나운서 임지은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경험 한 번쯤은 모두 겪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흔히 겪는 소화기 질환들은 일상생활을 아주 불편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그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소화기와 관련된 질환의 종류와 예방법, 그리고 관리법까지 자세한 사항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남양주 양병원 노진수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양병원에서 소화기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진수입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소화기 질환,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외래로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속이 쓰려요, 소화가 안 돼요, 배에 가스가 차요, 혹은 설사를 자주 해요, 변비가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불편해 하시거든요. 이런 위장관 증상의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기능성 위장 질환입니다. 기능성 위장 질환이란 특별한 기질적 소화기계 질환 없이 만성적으로 불편감이 반복되는 질환인데 대표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식후 포만감, 금방 배가 부름 등을 호소하는 식후 불편감 증후군과 명치 부위 통증이나 타는 느낌 등을 호소하는 명치 통증 증후군으로 나뉩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복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배변과의 연관성이 있거나 배변 횟수, 대변 형태의 변화 등이 있는 질환입니다. 이런 기능성 위장 질환은 다른 소화기계 질환이 없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위장 증상을 호소할 때 위나 장에 궤양이나 악성 종양이 있는지, 위 식도 역류 질환이나 췌장, 담낭, 담도 등의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는 또 다른 질환으로 위 식도 역류 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가슴 쓰림이나 역류 증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외에도 만성 기침이나 목의 이물감 등 식도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런 질환들의 경우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구분되는 증상이 있을까요? 또 이 병원에 꼭 가봐야 하는 핵심 증상이 궁금합니다. 사실 증상만 가지고 질환을 진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건데요. 사람들마다 증상이 동일하지 않고 느끼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문진, 진찰 및 필요한 경우 혈액검사, 내시경, 초음파나 CT 등의 영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란 이유 모를 갑작스러운 체중의 감소, 삼킴 곤란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구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위나 장에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검은 변이나 혈변을 보는 경우입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 변비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변비가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발생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피가 나온다든지 대변 자멸 검사 양성, 변 굵기가 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설사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심한 열과 복통, 탈수가 동반되고 2일 이상 호전 없이 증상이 지속되거나 고령 혹은 면역이 억제된 환자의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런 증상, 징후가 있으면 혈액검사, 분변검사, 내시경, 초음파나 CT 등 영상검사를 시행하여 원인 질환을 감별하게 됩니다. 네, 위와 장은 매일 바쁘게 일을 하는 만큼 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우선 특별한 소화기계 질환이 없는 기능성 위장 질환의 경우에는 불편감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 증상에 따라서 약을 먹어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불필요한 투약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화불량이 있을 땐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필요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내시경에서 위 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등이 확인되면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는 약을 4에서 8주 정도 장기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화성 궤양이 있을 경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확인되면 제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위 식도 역류 질환이 있을 경우 증상이 자주 발생하거나 내시경 검사에서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확인되면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심하거나 약물을 중단했을 때 재발이 잦을 경우 항역류 수술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설사의 원인도 다양합니다. 변비약이나 항생제 같은 약을 복용했을 경우 혹은 술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유제품 같은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설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설사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을 제거해보고 지사제는 필요할 때 복용을 하게 됩니다. 또는 장 운동을 감소시키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세균에 의한 급성 설사면 적절한 항생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수분 및 전해질 보충을 시행합니다. 변비가 심한 경우에는 완화제라는 약을 사용하는데 흔히 변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비약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환자의 식습관, 배변 양상, 기저질환,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완화제에 반응이 없는 만성 변비 환자는 배변 장애 등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바이오 피드백 등의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 중에 특히 위장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하는 음식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질문인데요. 우선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신음식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마셔도 돼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 먹지 마세요 라고 하진 않습니다. 먹었을 때 만약 불편한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그때 드시지 마세요 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과한 것은 좋지 않으니 적정량을 섭취하시고 그 외에도 탄산음료, 맵고 자극적인 음식 등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은 충분한 양의 수분과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게 좋고 설사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유제품만 먹으면 설사를 한다 그러시면은 유제품 섭취는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설탕 대신 대체당으로 만든 제로 식품이나 제로 음료 등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대체당도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한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이 예민한 분들은 저희가 로우 포드맵 다이어트라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화나 흡수가 잘 안 되는 탄수화물류 섭취를 줄이는 식단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철저한 로우 포드맵 식단을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나 액상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줄이고 유제품의 경우에는 락토프리 제품으로 대체해서 드시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 대장 내시경의 경우 많은 분들께서 무섭게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남성, 여성 모두 대장암과 위암은 그 발병률이 3에서 5위를 차지할 만큼 발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위암,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 대장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시경은 직접 눈으로 병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검체를 얻는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부터 위내시경은 2년에 한 번, 50세 이상부터 분변 자멸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병력, 가족력, 이전 용종 과거력이나 내시경 소견 등을 고려해 개인마다 권장되는 검사 주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위장 질환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걸까요? 위장 질환이 있을 때 적절한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과식하지 않기, 자기 전 2-3시간 전에는 야식 섭취를 자제하고요. 금연, 금주를 하고
너무 기름진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등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 실천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인트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장관 증상이 지속되거나 앞서 말씀드린 꼭 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상이 있으면 근처에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과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이 아주 중요한 위장 질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질환들의 증상과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양병원 노진수 선생님과 아나운서 임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